자, 반갑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주주님들. 자, 12월 31일이죠. 2024년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자, 오늘을 지나면은 이제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오늘 요번에 2024년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2025년도에는 모두 다 복을 받고, 그리고 계좌에도 빨간불만 반짝반짝 킬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또 포스코홀딩스 브리핑 하면서 노력을 참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댓글로 또 새해 인사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 그 썸네일에 이제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린다고 적어놨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금감원에서는 자본시장 선진화 내년에도 추진한다면서 3월에 이제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헤드라인이 뜨면서 이제 슬슬 우리도 공매도에 대한 것들을 다시 준비해야 할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었던 이 유튜브나 아니 다른 언론사들을 보면 보통 공매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나도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사실 순기능도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매도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오늘 영상에서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시작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공매도라는 것이 여러분들 정확하게 의미를 먼저 파악하고 갈게요. 이 공매도, 이 매도는 여러분들 아시죠? 판다는 의미죠. 판다는 거. 근데 이 공은 빌공짜입니다. 자, 어디에 다른 주체한테 이 주식을 빌려와가지고 판다는 거죠. 그럼 이 판 거를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시 매수를 해서 다시 이 빌린 사람한테 상환을 해주는 시스템이 공매도입니다. 보통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할 때 이 주식을 먼저 삽니다. 매수를 먼저 때린 다음에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매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는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을 우리는 할 수 있는데, 보통 기관 투자자들이랑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공매도를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2024년도부터 공매도가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면서 지금까지 포스코는 그 긴 기간 동안 공매도가 잘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팩트를 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 이제 포스코홀딩스에서도 막 공매도에 대한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이야기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이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에 들어가면, 한국거래소죠. 한국거래소 정보 데이터 시스템에 들어가면 각 개별 종목마다 공매도 종합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를 딱 봤을 때 공매도 순보유 잔고 금액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2023년도 7월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1년에서 한 4, 5개월 지났죠. 자, 지금까지 공매도 순잔고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여러분들이랑 좀 같이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2023년도 7월 10일 날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자, 보시는 것처럼 이때는 순보유 잔고 금액, 공매도 잔고 보유 금액이 1,700억 정도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막 외국인이랑 기관 투자자 중에서 포스코홀딩스의 밸류 가치가 지금 너무 높고 이제 수급 때문에 올라온 감이 너무나도 많다 해서 이 1,700억짜리 공매도가 1조까지 올랐습니다. 제 1조까지 공매도 잔고가 쌓이게 되면서 이때 막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이제 쇼 커버링이 엄청나게 일어났었죠. 이때부터 공매도 순잔고가 쭉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버티지 못한 공매도 사람들이 이제 나가면서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주가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2023년 7월 26일이 정확하게 이제 고점을 찍었었던 날이었죠. 이때부터는 사실상 공매도 잔고가, 잘 보세요. 여기 순보유 잔고 금액 이쪽 라인 잘 보고 계세요. 순보유 잔고 금액이 점점 줄어듭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계속 있었지만, 한 9월 때까지는 계속 있었지만, 자, 2023년 연말이 될수록 공매도 순잔고는 줄어들어가는 모습을 쭉쭉쭉쭉쭉쭉쭉 보여주다가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217억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 공매도가 2024년 초부터 계속해서 빠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정확히는 이때부터죠. 이때부터 공매도가 계속 빠져서 지금은 217억밖에 안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뭐 유튜브에서도 공매도 가지고 막 엄청나게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좀 있는데, 공매도 잔고는 지금 엄청 줄었어요. 근데 아직도 공매도 탓을 하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지금 시장에 있는 이런 데이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최근에는 AI가 굉장히 정리를 잘하기 때문에 GPT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GPT에 물어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공매도의 순기능으로는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가 된다고 하죠.
공매도를 통해서 주식이 더 자주 거래되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한다. 이 유동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어떤 종목을 딱 보게 되면은 진짜 거래가 없는 것들, 그러니까 매수랑 매도가 안 일어나는 종목들을 보면은 호가창이라고 있는데, 호가창은 다들 아시죠? 이 호가창이 뭐 한 주, 막 한 10주, 막 이런 식으로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게 유동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유동성이 굉장히 낮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런 거래가 없다는 걸 유동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매수와 매도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를 유동성의 증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공매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거래가 증가한다는 말이죠. 거래가 증가하는 거는 사고 파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을 거래할 때도, 부동산은 주식 대비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굉장히 낮죠. 왜? 내가 매물을 시장에 던져놔도 살 사람이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뭐 엄청나게 수도권 쪽 집이 아니면 이제 지방 쪽으로 가면은 이제 매수자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굉장히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주식보다 훨씬 더 위험해요. 왜?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내가 원하는 시점에 매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 오히려 주식보다 좀 더 위험한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과대평가된 주식 가격의 조정.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2차 전지 2023년, 이게 비교할 게 그때밖에 없는데 2023년 7월도 때 이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적정 밸류 수준은 한 50에서 한 45만 원까지인데, 이때부터는 공매도 쇼프 커버링이랑 개인의 수급으로 인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밸류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가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도하게 너무 올라가 있다 하다 보니 여기서 이제 공매도를 쳐서 가격 안정화를 시켜주는 약간 요런 시스템도 있는 거다. 그런 기능도 있는 게 공매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장의 견제 기능. 공매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의 실적 그리고 잠재적 리스크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서 치거든요. 그래서 부실한 기업이나 거품이 있는 자산을 시장에서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진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진짜 유가증권에 상장해 있으면 안 되는 기업이다 하는 데에도 공매도를 쳐서 이제 공매도를 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해지 수단을 제공한다. 자, 투자자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매도를 사용해가지고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관리하거나 해지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약세로 조금 들어갈 것 같아. 아니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미래 시장 성장성이 좋지가 않아. 그러면은 여기에 공매도를 쳐서 이제 하락하는 데서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해지 수단을 제공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공매도의 순기능은 이렇게 4개가 있고 역기능도 물론 있겠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주가의 과도한 하락을 유발합니다. 대규모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주식의 가격을 지나치게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2차 전지에 대한 이 공매도 카르텔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면서 이제 우리 인식에는 이 공매도가 주가의 과도한 하락을 유발하게 됐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2024년도 초부터 지금까지 2차 전지가 하락하는 데 있어서는 공매도의 역할은 뭐 거의 없었습니다. 공매도가 주가를 떨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구간에서는 오히려 이제 2023년 때 고점에서 버티다 못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와서 오히려 주가가 떨어진 거지, 공매도가 떨군 건 아닙니다.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공매도 잔고는 계속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매도는 아예 관여를 하지 않았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조작 가능성도 있죠. 이제 뭐 악성 루머를 퍼뜨려가지고 주가를 하락시키면서 여기에 위에서 쇼패팅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한테는 굉장히 불리하죠. 왜냐면은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상환 기간에 부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랑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를 치게 되면 상환 기간이 무제한이에요. 근데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 3달이었나요? 이때까지는 무조건적으로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룰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야, 외인 기관은 가격 떨어질 때까지 무조건 무한적으로 버티고 개인은 뭐 3개월 뒤면 무조건 상환해야 되고, 이게 무슨 그 비대칭성이냐라고 하면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요것도 이제 손을 본다고 하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역기능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기업의 이미지나 뭐 자금 조달 능력 같은 것들, 특히나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유상증자를 때리는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자금 조달이 안 되게 되겠죠. 이러한 부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일단 그래도 시장에서는 들어와 주고 시장의 순환을 도와주는 게 일단 공매도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 3월에 이제 공매도가 다시 시행이 되면은 그때부터 막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공매도가 중지되어 있는 기간 동안 주가는 굉장히 조정폭이 많이 나왔었고, 이게 지금 주가의 적정 밸류를 찾아가고 있다고 이제 공매도 치려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더 공매도를 치는 거는 오히려 본인의 계좌를 터트리는 행위에 뭐 준하는 행동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높은 가격에 공매도를 쳐서 낮은 가격에 다시 매수를 해서 상환을 하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아예 지금 다 낮아져 있는데 여기서 또 공매도를 치는 거는 정신 나간 거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이제 뭐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공매도는 오히려 좋은 기능을 하는 게 뭐냐면, 위에서 공매도를 쳐서 밑에서 이제 상환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여기서는 매수세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주가를 올려주는 이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뭐 무조건적으로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매도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2025년 3월에 재개되는 이 공매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공매도가 포스코홀딩스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한 것도 같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수익을 내서 포스코홀딩스에 물찰 수 있는 그러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종목 추천도 같이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들이 좋을지에 대한 것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포스코홀딩스 이야기만 들으시려고 했었던 분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주셔야 되시고요. 나는 뭔가 이제 장 선생이랑 같이 2025년도 때 새로운 종목을 발굴을 해서 같이 수익도 실현해보고 그렇게 메이킹 해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부터 좀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제가 하나증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올려준 내년 1월 증시 캘린더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좀 같이 살펴보면은 어떤 게 있어요.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제가 지난주 영상부터 조금 강조를 드렸었던 이벤트인데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하는 걸로 날짜가 아예 픽스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로 수익을 어떻게 낼 수 있는지 제가 딱 시나리오를 짜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정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전주에 주가가 막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었던 그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도 12월 26일 출시인데 그 전에 종목들이 바닥에서 60에서 70%씩은 다 땡겨두고 개봉한 당일, 요 날이거든요. 요 당일에 주가가 개 박살 나버렸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제일 뻔하고 하기 쉬운 게 일정주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다 아는 내용인데 그걸로 주가가 가겠냐? 네, 근데 가요, 이게. 제가 주식을 7년가량 하면서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일정이지만 그냥 일정 임박해오면 한두 명씩 이렇게 사다가 갑자기 너나 것 없이 사는 이 현상이 7년 넘게 유지가 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일정주는 안 하는 사람들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냥 일정 다 끝나는 이런 고점에서만 사지 말고 그 전주에 사서 묵혀두면은 저번에 오징어 게임 마냥 한 50% 정도는 기대 수익을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안 해. 근데 이번에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요거는 여러분들 이거 왜 해야 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자, 그 전주에 뭐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CES 있죠. 그 다음에 3전 4분기 분기 실적 발표 있죠. 자, 그리고 옵션 만기일까지 있습니다. 큼직한 이벤트들이 3개가 있죠. 자, 그러면은 시장 참여자들은 이 세 가지에 눈 돌리느라 당장 다음 주에 있는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행사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이 3일에는 조금 덜 하겠죠. 자, 그런데 이거 다 지나가면은 며칠이에요? 10일이죠. 10일 금요일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때 뭐 하려고 할까요? 큰 일정 다 빠져나갔습니까? 앞에 있는 세 개, 이 큰 일정 다 빠져나갔으니까 다음 일정 찾으려고 할 건데, 딱 보니까 다음 주에 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요거 있네? 하면서 관련주 막 찾아보면서 매수하면은 급등이 나오겠죠. 자, 특히나 이때는 장마감 할 시간이 될수록 급등 나올 확률이 큽니다. 왜냐?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때 팔고 나오거나 아니면은 월요일 장 시작할 때 팔고 나오면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을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될까요? 자,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주제는 총 3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는 트럼프고요. 두 번째는 AI고요. 세 번째는 GLP-1이라는 비만약 소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AI를 선택합니다. 왜? 2025년 키워드 중에 약품과 AI를 연관짓는 시그널이 계속 포착이 돼요. 보시는 것처럼 내년 바이오 VC,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데 비상장한 중소기업의 투자자금 대주고 지분을 얻는 뭐 그런 회사거든요. 여기서 현재 임상 2상이나 뭐 AI 신약을 발굴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실제로 이 VC들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익화 가능성이랑 뭐 빅파마의 인수 확률이 높은 자산에 그런 경우에 치우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AI 쪽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어때요? 좀 일리가 있고 근거가 있다고 느껴지시죠? 여러분들 단기 투자, 그러니까 트레이딩은 이런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오징어 게임도 개봉 2주 전에 말씀드려서 관련 종목들 좋은 시세 올라간 것도 직접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은 슬슬 이제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근데 종목명은 방송에서 오픈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씨 여기까지 들었는데 안 말해주면은 내가 못하러 들었냐 싶으시겠지만, 자, 저번처럼 똑같이 궁금하신 분들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받을 거예요. 방송에서 까버리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괜찮다 라고만 하면 그냥 막 오를 줄 알고 매수하셔가지고 물리면 댓글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좋은 정보 열심히 찾아서 추려서 드리면 뭐합니까? 매번 이상하게 하셔가지고 저한테 뭐라 하시면 이게 제가 영상에서 오픈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저도 좋은 것들 여러분들 재미 좀 보라고 좋은 마음에서 심지어 돈도 안 받고 무료로 떠다 먹여드리는데, 가끔 밥숟가락 던지고 난장 피우시는 분들 때문에 이걸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자, 그래서 나는 장 선생이 짚어주는 대로 해볼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조사를 해서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요, 네이버 설문 링크가 하나 있을 겁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 요런 창이 하나 나올 텐데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누구나 주식을 어려워하는 시기는 있습니다. 다음 스텝을 같이 걸어가 줄 수 있는 멘토를 잘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저 또한 매일 수익을 내지 못하지만 꾸준히 수익은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난 포스코홀딩스 특이사항에 대한 무료 알림까지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1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던 2025년에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벤트 급등주 노리기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종목 체크도 됩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밑에 이제 회신 받으실 연락처 같은 것들도 이거는 오타 없이 이렇게 잘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포스코홀딩스 이외에도 조금 물려있는 종목이나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털어보고 싶다 하시는 것들, 아니면 뭐 장선생 잘한다, 뭐 응원 같은 글들, 그런 것들도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고, 밑에 있는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저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들한테 다 이제 회신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의 그런 뭐 비중이나 평단에 맞는 솔루션들을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연락이 조금 느리게 갈 수 있어요. 그거는 좀 감안해 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자 한정 100% 무료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왜 무료인지는 말씀을 드렸지만 채널을 쭉쭉 성장을 시키는 게 저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만 채워주시면 제가 뭐든지 다 퍼드릴 걸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단기적으로는 채널의 크기가 1만 명까지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 들고 와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